488 모델 중에서 이제 한정판이고 고성능 모델로 나왔던 차량이에요. 요런 이제 앞 본넷 이런 것도 요게 아까 뭘로 된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뒤에 이제 이게 가슴이 막 울리는데요. 저는 이게 약간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타다가 되게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엄청난 차를 소개시켜 주신다 해서 왔거든요. 매장 손님이 오디오 튜닝하려고 차를 넣어주셨는데 허락도 받아갖고 리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짧게 시승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승도 허락하신 거예요? 네. 이거 포르쉐인가요? 어떻게 자동차 PD가 됐죠? 직업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 차는 이제 페라리 488 피스타라고 하는 모델이고 출시된 지는 좀 됐는데 488 모델 중에서 이제 한정판이고 고성능 모델로 나왔던 차량이에요. 출시 당시에 이제 4억 3천 정도 기본가였고 거기다가 이제 카본 옵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더하면 출고가 한 5억 5천 정도의 대부분 판매가 됐던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5억 5천이요? 네, 그 당시에 5억 5천이면 굉장히 비쌌고 488 노말 중에서 좀 옵션 안 들어간 차량들이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정도에 가장 많이 팔렸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1억 이상 비쌌기 때문에 진짜 비싼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더 대박이 뭐냐면 이 차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었어요. 왜요? 페라리에서는 한정판 모델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페라리를 그동안 많이 샀던 VIP 고객들 있죠. 그 분들한테만 순차적으로 이 차를 사실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가 없던 차예요. 그러면 명품샵 가서 자주 사시는 분들한테만 희귀매물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완전 똑같아요. 심지어 페라리 전 모델 4억벌 스페치알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트급 차량들은 피가 많이 붙어서 해외에서는 뭐 한 10억 정도에 거래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근로자들은 이런 차 사고 싶어도 못 사겠네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근로자들을 위한 차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못 삽니다. 이거는 저도 사기 힘들고 이건 진짜 자동차 매니아 회장님들이 사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차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예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제로백이 2.8 초고 출력이 720마력입니다.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296 차량이 제로백이 2.9초 정도 되거든요. 심지어 걔보다도 빨라요. 얘 다음에 F8이 나왔고 그 다음에 296이 나왔는데 그 전전 모델인 얘가 더 가속력은 더 빠릅니다. 굉장히 고성능으로 나왔던 모델이고 이 차는 정말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 가지고 싶은 드림카가 있을 텐데 슈퍼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차를 아마 소유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오랫동안 팔지 않고 평생 소장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았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차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일반적인 488보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 설계가 정말 많이 돼서 일반적인 488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이 디자인이 그 후에 F8이라고 하는 후속 모델로 전반적으로 다 넘어와 있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믿으신 모델 중에 현재 나온 모델 중에서 이 모델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거 개인적으로 한 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이 차는 1000km 정도밖에 안 된 민트급입니다. 1000km요? 거의 냉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렌지 커스텀 오신 분들, 차주분들이 갖고 있는 차들이 보통 다 냉동차들 가져와서 오디오 하셔가지고 진짜 짧게 타세요. 키로수 안 늘리려고. 그래서 그냥 커피숍 정도 한번 가고 드라이브 그냥 가깝게 그냥 가신 딱 그 정도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는 그냥 네. 소유용인 그쵸. 거네요. 페라리 488 일반 모델들이 4억 정도에 보통 출고된 차들이 요즘에 16년, 17년도 차들이 시세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강가가 거의 50% 이상 된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가가 거의 안 돼서 1000km면은 아직도 5억 5천 정도에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 방어에도 되게 좋은 차죠. 이런 한정판들은. 그래서 나중에 뭐 시기가 잘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여지도 아주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정말 일반적인 차랑 다른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완전히 뻥 뚫려 있어요. 오. 써 있으면 제 발이 보일 정도로. 만들다 만 거 아닌가요? 여기 되게 많이 이제 신경을 쓴 건데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건데 가면서 앞쪽 프론트를 굉장히 많이 눌러준다고 그래요. 페라리를 고속 주행하다 보면 앞이 좀 가볍다는 얘기들이 많고 실제로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앞이 약간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나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주분이 아마 1대 차주분은 아니실 건데 이런 이제 카본들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옵션입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비싼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요 무광으로 돼 있는 요 부분들도 별도로 아마 카본을 넣을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요 부분은 따로 넣지는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네, 요거까지 넣으면 아마 6억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본이 그렇게 비싼가요? 페라리에서 옵션으로 파는 카본들이 가격이 되게 비싸요. 진짜 800, 1000, 뭐 1500, 2000 막 이런 식으로 큰 파츠들은 정말 비싸요.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딱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멋있는 슈퍼카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페라리의 고유의 색깔이 저는 이 뭐 로쏘 코르사 이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페라리가 이 색이 출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고로도 잘 팔리고 페라리 디자인이랑도 뭔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차들은 빨간색 하면 막 감가 많이 된다 그랬는데 페라리만 그런 건가요? 페라리나 포르쉐 이제 911이나 뭐 박스터 이런 차들 약간 미드십으로 설계된 요런 누가 봐도 스포츠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오히려 이런 빨간색이나 노란색들이 나중에 중고로 판매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타신 분들이 이런 튀는 색깔을 되게 좋아하고 이거 데일리로 타신 분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끔 한번 타는 건데 그때 정말 강렬한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이 색에 아마 표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휠도 브론즈로 이제 도색을 해서 나왔는데 브론즈가 요즘에 슈퍼카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색깔이고 포르쉐에서도 브론즈 휠을 많이 밀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걸 채택을 해서 이제 많이 판매를 했었죠. 옵션인가요? 이거 옵션 컬러입니다. 이거 아마 이 색깔도 있고 다른 색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리플 한번 달아주세요. 거의 다 이 색깔로 출고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세라믹 브레이크도 적용이 돼 있고요. 이게 클래식하면서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옵션을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이거 무광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뒤쪽 흡기구 쪽으로 가는 요 인테이크 커버 요거는 카본 옵션을 별도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뒤에 이제 예술품이 여기 들어있죠. 4000cc 8기통 터보 엔진 들어있는데 엔진 커버라던가 주변 부들이 전부 다 카본으로 돼 있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부분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페라리 488들은 이걸 별도로 옵션을 넣었어야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본으로 넣어준 걸로 기억해요. 요즘에 나온 296은 엔진이 작아지기도 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솔직히 488 F8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엔진룸을 보기 위해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488이나 F8 같은 경우에 스파이더 모델은 엔진룸이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이제 탑이 열고 닫히면서 이쪽 구간은 이제 막아놓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쿠페 타입들이 좋은 거는 이 엔진룸을 오롯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장점. 이런 한정판들은 패들도 굉장히 좀 이쁜 것 같습니다. 뒤에도 미쳤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일반 488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도 아마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카본이. 근데 아마 안 넣으시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검정색들은 옵션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무광들은 거의 다 카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안 넣으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가장 큰 거 여긴 넣으셨네요. 리어 디퓨저. 이게 보면은 이게 완전 한 판이에요. 이거 아마 3, 4천 그 이상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458 때는 이 디퓨저 아래 날개들이 별도로 하나씩 나왔었거든요. 이게 되게 낮잖아요. 보면은 주먹 하나 조금 더 올라가고 안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차 스토퍼에 최대한 가까이 막 대시려고 하다 보면 미스가 나거나 이게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얘는 완전히 통으로 교체해야 돼서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주차하실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주차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카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옵션을 넣는 이유가 네. 뭐가 있을까요? 카본은 말 그대로 그 일반적인 뭐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메탈보다 가벼운데 강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말 그대로 경량을 위해서 이제 많이 넣는 이유가 있고 외장 카본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량보다는 플라스틱도 사실 가볍거든요. 여기 원래 플라스틱으로 나오니까 외관은 약간 멋이 좀 더 가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카본 넣으신다면 간지용으로 넣으실 것 같으세요? 약간 실용성 측면으로 넣을 것 같으세요? 이런 한정판이나 소장용 차량들은 거의 다 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F에서 사실 구에서 넣는 건 소장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순정품으로 이렇게 해야 컬렉터 입장에서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넣되 일반적인 뭐 포르쉐나 이런 차들은 저는 잘 안 넣어요.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엄청 고성능 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내 한번 보시면 모르신 분들이 보면 좀 칙칙할 수 있어요. 외관이 이쁜 안에도 막 뭐 노란색 시트나 뭐 베이지 시트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약간 레이싱카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들은 실내를 거의 대부분 알칸테라랑 카본으로 많이 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도어도 보면 요 겉에 패널, 요 아래까지 통카본으로 돼 있죠. 손잡이까지 퀄리티가 미쳤죠. 그리고 요 공조 여기도 카본, 그리고 사이드 스텝 요 안에 들어온 도어잼 여기도 카본. 버킷 시트 있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통카본입니다. 와, 저것도 카본이에요? 실제로 이런 버킷 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통카본 같은 경우에 이건 정말 경량화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일반적인 그 전동 시트는 모터도 들어있고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시트는 정말 경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런 이제 앞 본넷 이런 것도 요게 아까 뭘로 된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경량화를 위해서 본넷 쪽을 카본으로 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거든요. 차도 아마 카본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했는데 한번 볼게요. 맞죠. 매트 카본으로 딱 보이죠. 완전 카본이죠. 이건 풀카본이에요. 이렇게 카본을 구분할 수가 있네요. 네, 안쪽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노출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멋이자 약간 성능에도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 차주분께서는 일반적인 벨트가 아니라 4점식 벨트, 이거 약간 레이싱 카드를 쓰는 벨트를 별도로 하셨네요. 양쪽 어깨에다 차는 벨트인 건죠. 차고 여기 가운데 배에다가 촥 데일리로 하시기보다는 약간 소장용이기 때문에 컨셉에 맞춰서 옵션을 많이 넣으신 것 같고 피스타가 다른 게 저기 보시면은 이제 R 오토 런치 세 가지 버튼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페라리
페라리는 여기 바닥에 있는데 얘는 이렇게 위로 봉고 쏟아 있는 게 피스타의 또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나 아니면 성능, 배기 이런 부분은 한번 타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가슴이 막 울리는데요. 저음이 좀 근데 승차감이 네. 이 서스펜션이 나도 488 피스타는 아니지만 노멀 모델을 좀 탔었는데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차가 페라리가 되게 승차감을 잘 만드는 브랜드라서 승차감이 제법 좋은 편이에요. 항상 한 거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들보들해요, 승차감 네. 자체가. 안 좋은 노면을 갈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차가 조금 더 부들부들해져요. 지금 이 버튼 누른 거거든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네.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승차감 안 좋은 일반적인 세단들보다 이게 더 좋다고도 예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얘도 승차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노멀 모델이랑. 데일리로 탈 수는 있는데 주차가 되게 힘들죠. 하부에 지금 매트나 이런 걸 다 빼버렸잖아요. 지금 철판에다가 이제 경량화하려고 시트를 박아 놓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여실히 그냥 다 느껴집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차는. 이게 지금 방음도 지금 다 진행을 한 차량인가요? 이 차는 도어 쪽에 이제 방진 작업만 했어요. 이거 오디오 작업하면서 오디오 들을 때 이제 잡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잡아놓은 상태고 얘는 사실 방음이란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차예요. 왜냐면 내장재가 없기 때문에. 내장재가 있어야 방음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방음한 그 방음재들이 위로 다 보여버리니까 예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내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밖에서 들었을 때 엄청 컸는데. 배기음이 되게 컸죠. 페라리가 그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이제 터보인 것도 있지만은 데시벨을 그렇게 많이 못 높입니다. 배기음을.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순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88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오자마자 458 타시본 분들이 너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배기 튜닝 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인클라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튜닝 많이 하셨죠, 예전에. 오랜만에 타니까 감흥이 새롭네요. 세라믹이라 브레이크가 예열이 되기 전에는 밟아도 잘 안 서요. 세라믹은 브레이크를 예열을 해야 이제 잘 드는 거고. 네, 맞아요. 열이 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 창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는 차량에 관련된 거, 오른쪽은 인터페이스나 또 모드를 바꾸면 속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요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이어 온도가 표시가 되거든요. 지금 24도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브레이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올라갔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서 쓸 수가 있죠. 타이어도 온도가 좀 올라가야 돼요. 후륜차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어서 조심히 타야 돼요. 내부에 생각보다 아날로그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요즘에 페라리들은 이제 모니터도 놓고 다 이거 디지털로 다 바뀌었는데 요 때까지만 해도 이런 RPM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아날로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전자식으로도 바뀌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다 전자식으로 296도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다 좋은데 배기가 좀 아쉽습니다, 이 차는. 배기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리가 벌거래가지고 이게 지금 배기예요, 좀. 아, 소리가 좀 심심해요. 고음 피치가 안 올라가니까. 제가 처음 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들려가지고. 아, 그래요? 우와. 그런 느낌. 이것도 제로백이 2.9초라고. 요게 2.8초 나오더라고요, 제원상. 그러면 저번에 그 플레드랑 비슷한 거네요. 그쵸. 테슬라 전기차랑 비슷하죠. 엔진 브레이크도 적절히 다 섞어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진짜 완전 남자들의 장난감. 이거 진짜 네. 운전할 만 날 것 같습니다. 그쵸.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봐주는 하차감이나 시선 그것도 엄청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 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온 296도 좋지만 이런 민트급의 488 피스타가 있다고 하면 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장 가치가 너무 있어서. 사실 페라리 488 뭐 피스타나 아니면 그런 모델들 리뷰가 너무 많아서 뭐 이거에 대한 대단한 리뷰를 뭐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2018년도인가도 제가 이 차들 이제 타면서 리뷰를 했던 것들이 있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면은 제가 요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미드십 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 가면은 어떤 차들이 있는 거예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스포츠카라고 하면 보통 미드십 모델들을 이제 우리가 진짜 스포츠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 위로 가면 이제 12기통 모델들이 있거든요. 뭐 F10이라던가 아니면은 812 이런 차들이 있는데 걔는 약간 스포츠카긴 하지만은 엔진이 앞에 있어요. 12기통이. 그래서 이런 이제 미드십 모델들처럼 경쾌하게 이제 타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약간 고성능 투어러 개념으로 만들어 모델이 좀 더 윗급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비슷한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얹은 SF90 모델이 나왔었고, 나온 지 꽤 됐죠 걔도. 근데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판매량이 되게 저조한 거로 알고 있고, 가격도 이제 9억 10억 정도 하거든요. 가격 대비 사람들이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로 바꿔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로 갈수록 이 감성이라는 게 좀 떨어지는 편인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엔진 자체로만 가지고 이제 출력을 만들던 시대가 있었는데, 뭐 배기가스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심해지면서 모터랑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그 부족한 출력들을 이제 메꿔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전자시계냐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계냐, 이런 개념처럼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또 수요가 있기는 계속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도로나 이런 데 같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뭔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제재들이 되게 많아져서 배기가스나 이런 게 이제 통과를 못하면 만들 수도 없고 수출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점점 안 만들 것 같아요. 만들어도 공도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시계는 사실 뭐 손목에 끼고 다니니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차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대표님 지금 안 좋은 길 들어섰는데 여기 방지턱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넘어갈 때 슈퍼카들은 밑에 다 긁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실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슈퍼카들이라고 해서 밑에 긁히는 건 아니고요. 뭐 차가 낮으면 당연히 밑에 긁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방지턱을 넘다가 밑에 긁힌 경우는 드물어요. 일단 첫 번째로. 또 긁는다고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방지턱을 만났을 때 립 스포일러나 이런 게 닿을 수는 있지만, 보통 요즘에 그렇게 달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뭐 긁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내리막이나 오르막 갈 때 앞에가 이제 긁히는 경우는 있죠. 빌딩 같은데. 이런 일반 도로에서 긁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느 정도 높이가 다 있게 나오기 때문에. 옆에 앉아도 승차감이 막 그렇게 막 딱딱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아요? 아까 세단이랑 비교하셨었잖아요. 안 좋은 세단? 근데 그거랑은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안 좋은 세단보다 난 얘가 더 승차감이 좋은 것 같더라고. 되게 잘 만들었어, 페라리가. 차 자체가 되게 경량이기 때문에 가벼운 차들이 승차감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해요. 타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안 좋은 도로 가면은 거의 울렁거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차 되게 편해요, 페라리. 데일리로 많이 실제로 타기도 하고. 막 앉으면 쪼그려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덩치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페라리랑 람보르기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나 아벤타도르 이런 차들 타보면은 이 높이가 되게 낮아요.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면은 요 A필러 여기 있죠? 여기 기준으로 제 머리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차가 진짜 생각보다 이게 높아요. 그러네요. 네, 키 크신 분들도 탈 수 있는 차가 요 페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람보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타다가 되게 힘들었어요. 람보는 약간 숙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숙여야 돼요. 거의 곱추처럼 숙여야 앞이 보입니다. 이 차가 또 소장용 차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 차는 아니지만 키로수 늘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조금만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그 오디오 옵션을 별도로 넣지 않은 차인데, 페라리 차들이 요즘에는 JBL 옵션을 넣으면은 소리가 들을만하게 그래도 나와요. 근데 그 옵션을 넣지 않은 차들은 사운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그 중에 하나고, 여기 보시는 이쪽에 고음 스피커 트위터, 요 발판 쪽에 미드 우퍼 해서 스피커 총 4개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다가 앰프 DSP라고 해서 소리의 출력을 올려주고 댐핑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그 디지털 프로세서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전체적인 음질을 같이 정밀하게 세팅을 해주는 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끔 슈퍼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배기음만 들으면 되지 무슨 오디오를 듣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슈퍼카 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저도 타다 보니까 오디오 안 들으면서 운전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흥을 돋궈주는 그런 역할로 할 때 오디오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타시는데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디오 소리 저작권이 있으니까 짧게 들려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이쪽에 있어서 그쪽에서는 잘 안 보이죠? 이게 딱 운전자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주석에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누굴 태우러 다니는 차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쵸? 거의 혼자 타는 차입니다, 이 차는. 혹시 너도 밤잠을 설친 적이 있었니? 혹시 내일 아침이 무서운 적이 있었니? 감사합니다.